네, 이영근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다가 약간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80mm에서 90mm 정도 그러니까 베스다! 근데 베스가 아닌 것 같다 이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석축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헷갈림이 없는 이런 마이드겐 폭을 쓰면 됩니다. 같은 경우도 생기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니 이건 너무 크고 이거 그런 자리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이거 3월 초에 야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쉘로우로 진출하는 베스들, 그래요. 베스가 뭐라고 그래, 열심히 하면 혹시 기회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빰빰빰 고기를 잡을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오케이. 나이스. 예. 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 이영근입니다. 예,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수 1000명을 맞이해서 꿀팁패스 스페셜 프리리그 스페셜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획을 하는 동안 저희가 이 좀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발표는 되게 일찍 했는데 벌써 600명이나 되는 또 구독자가 늘어서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16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영상이 편집돼서 나가는 시점에는 2000명 정도 돼서 벌써 우리 또 1번 PD 2000명 특집 기획 중인데, 뭐 여러분의 많은 사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꿀팁패스 진행해야죠. 꿀팁패스 프리리그 스페셜은요, 1000명 특집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리그, 이 프리리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들어갈 거고요. 또 다음 편에는 뭐 어떤 꿀팁패스만의 꿀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형 채비들에 대해서까지도 알아볼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꿀팁패스 프리리그 스페셜 첫 시간을 맞이해서 프리리그의 창시자이자 그 근원 아버지이신 또 침튄다. 나 또 좋은가 보다. 야. KSA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김선필 선수를 이 자리에 섭외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KSA 게임을 뛰고 있는 김선필입니다. 저도 꿀팁패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해봤는데요. 뭐 상당히 유익하고 재밌고 또 유쾌하고 뭐 하여튼 좋은 채널인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이 시청자분들께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원래 이런 영상물에 이렇게 쉽게 출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사실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려운 결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꿀팁패스 이 프리리그 스페셜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가 떠올렸던 게 김선필 선배님이신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프리리그를 개발하신 분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동안 프리리그를 이제 개발하게 된 배경,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루어 낚시를 시작한 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게임을 베스트 토너먼트를 뛰기 시작한 거는 99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6년이니까 뭐 거의 한 17년 가까이 되네요. 저랑은 엄청 차이난 선배님이시네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루어 낚시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뭐냐면 새로 접하는 어떤 낚시 분야, 사실 채비가 복잡하고 그리고 뭐 여기 매듭을 묶기 힘들고, 그렇다 보면은 사실 그거 하면서 진입이 어려워지는. 그렇죠. 진입이 어려워지죠. 저 또한 게임을 뛰면서 마찬가지였어요.
가급적이면 그 짧은 시간에 간편하고 빠르게 채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리리그가 가지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그 싱커가 그 라인에 걸쳐 있는 그 싱커가 그 바닥을 이렇게 탁탁 쳐주는 예. 그 리액션을 그 유도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그 대상어를 그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지인분들 그리고 또 게임에서 그 프리리그 채비를 가지고 또 우승도 몇 차례 이렇게 계속 해 왔었고 이제 그러면서 좀 널리 보급이 됐죠. 그러면 그 프리리그의 그 텍사스와 다른 특별한 점에서는 이제 그 싱커의 리액션 연출이 더 뛰어나다. 아, 예전에는 사실 프리리그를 쓰기 전에는 텍사스 리그 그리고 뭐 일본에서 개발된 뭐 다운샷 리그 뭐 그리고 뭐 지그헤드나 여타 이제 다른 채비들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프리리그가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텍사스 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총알형 그 싱커가 그 라인을 안쪽에 이렇게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바닥을 그 쳐주는 리액션이 사실 좀 작고 그리고 그 이 라인을 갖다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넓기 때문에 면적이 그 좀 더 그 원활한 그 입질 유도감이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이 자연스러운 연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보니까 뭐 사실 뭐 가장 그 뭐 제가 먼저 뭐 그 채비를 썼느냐 아니냐 그거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뭐 저 외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분은 분명히 있으리라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채비를 효율적으로 정말 그 쉽고 빠르고 또 대상어를 많이 잡고 그런 부분까지 그 사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을 하면서 주력으로 사용을 하면서 채비의 그 좀 그 성숙도를 좀 높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역시 프리리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역시 김선필 선수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리액션이라든지 웜의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더 이렇게 섬세하고 더 전문적으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신 그 표시가 확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선배님 어렵다니까. 그럼 지금부터 계속 모셔서 저희가 궁금해했던 몇 가지 질문을 더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꿀팁 패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패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 감사합니다. 오케이, 깔끔하다. 연중 그 1년 게임을 뛰게 됐을 때 한 10번의 게임을 뛴다 하면은 사실 두세 게임 정도는 프리리그 거의 안 쓰죠. 그때는 그 상황에 맞는 주력 채비가 분명히 틀리고요. 나머지 뭐 한 7경기 정도는 그래도 그 주력 채비로 프리리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게임이랄까 이제 그걸 꼽아 보자면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프로 정규 1전과 한여름에 했던 이제 프로 정규 그 사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극과 극이죠. 이른봄 아주 이제 초봄이니까 이제 수온은 상당히 낮았던 상황이고 또 한여름에는 상당히 수온이 높아서 그러니까 두 번 다 대상어인 베스는 저활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먹이를 쫓아서 막 이렇게 먹자고 이렇게 입질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고기 있는 자리도 물론 찾았지만 그거보다 중요했던 게 사실 그 프리리그를 가지고 리액션을
줘서 대상어를 갖다 그 입질을 유도를 시켰었던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름 보면은 사실 좀 바람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싱커를 좀 프리리그 싱커를 좀 무겁게 사용을 해 줬었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웠고요. 그때는 싱커의 무게,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수심은 오히려 대상어가 한 8m 정도, 그 정도 그 수심대까지 들어가 있었고, 그 대상어를 노리는데 오히려 싱커는 그렇게 무겁게 쓰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바람도 없고 해가지고. 단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싱커를 무겁게 쓰고 가볍게 쓰고는 낚시를 하는 본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니 이 방송을 보는 이제 말하자면은 시청자분들이 되겠죠. 낚시를 하는 내가 바닥을 느껴야 돼요. 그게 최우선 과제예요. 이거 무거워서 대상어가 베스가 못 먹겠다, 절대 아니에요. 바람이 심하고 해서 내가 바닥을 못 느낀다면은 무겁게 쓰시고, 또 바람이 전혀 없다 했을 때는 가볍게 운용을 해 주시고, 그 상황에 맞게 일단은 내가 바닥을 느껴야 바닥과 다른 베스의 입질을 캐치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일전과 그 여름 게임 그 사전이 왜 기억에 남냐면, 또 그 지금까지 게임을 뛰면서 프로 그 일전 때는 5마리 합산 12,500g 정도의 그 그람대를 그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11,700,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두 번 다 요즘 10,000g대 사실 좀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좀 그 사이즈 되는 베스를 이 프리리그의 리액션을 가지고 그렇게 잡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 또 낚시를 그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프리리그의 그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여름에는,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했던 그 상황이 캐스팅을 한 다음에 바닥을 굉장히 천천히 끌어줬어요. 그러다가 변화가 되는 지점, 8m 라인에서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지점에서 가만히 살짝 끌어서 바닥 쪽으로 이제 떨어뜨려 준 거죠. 여기서 이제 사이즈 되는 게 그 채비를 갖다 이제 받아 먹어서 그렇게 이제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연안에서 낚시를 하실 적에는 깊은 데다 던져서 거꾸로 올라오면서 변화되는 지점, 그러니까 쭉 아주 천천히 끌다가 보면은 분명히 걸림이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액션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리액션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운용을 해주면 바닥과는 이제 다른 그 대상어의 입질이 분명히 캐치가 되실 거로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경험을 그러니까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주 그 좀 신선한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프로 토너먼트 선수인 네. 김현필 선수가 추천하는 프리리그 사용 시 이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꿀팁 한 가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어 낚시를 하실 적에 특히 이제 프리리그 캐스팅을 한 다음에 바닥까지 이제 가라앉히는 이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끌어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로드 그 액션을 줄 적에 사실 그 바람이 없고 좀 잔잔할 적에는 로드를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세워서 운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바람이 좀 불거나 했을 적에는 그 라인이 암만 해도 그 바람에 실려가지고 이게 슬랙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입질이 들어오는 거는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슬랙이 생긴다 해도. 그런데 사실 이제 훅셋, 모처럼 진짜 이렇게 힘들게 받은 그 입질을 챔질까지 그 이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바람이 좀 불거나 할 적에는 로드를 수면에 가까이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액션을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초기에 그 처음 접하신 분들이 그 항상 로드 이 파지를 항상 일정하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는 뭐 12시 방향이다, 아니면은 좀 편하게 대각선 방향이다, 아니면 아래쪽 방향이다, 이렇게 자기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람이 없다 할 적에는 12시 방향,
그리고 바람이 좀 강하다 싶을 적에는 좀 아래쪽으로, 그리고 좀 뭐 적당히 분다 했을 때는 이제 수평 방향도 이제 괜찮겠죠. 그렇게 이 로드의 그 뭐 파지법 자체를 갖다가 좀 이렇게 틀리게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그 프리리그를 사용하는데 좋은 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루어 낚시를 하시는 그 특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명심을 꼭 하시고 이렇게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루어 낚시 입문하면서 프리리그로 입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 이제 루어 낚시를 배우는 초심자들에게 루어 낚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일단 뭐 다른 건 없어요. 저도 뭐 게임 자체, 그러니까 루어 낚시를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볍게, 정말 이건 취미지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안 나온다고 좀 사실 짜증 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재밌게 다가가는 게 가장 이렇게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라는 부분을 꼭 고기가 대상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떠나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우리가 뭐 등산도 뭐 일부러 산에 올라가듯이 물가 이렇게 거닌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시는 게 가장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프리리그의 아버지 김선필 선배님을 모시고 저희가 프리리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뭐 짧은 답변들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유익하고 그 꿀팁 패스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촬영해 주시고, 또 저 말고도 뭐 같이 뭐 게임을 뛰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그 분들 많으니까 많이 좀 등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조금 전에 카메라 안 돌아갈 때 한 얘기였는데, 고리추의 덤지 부분에 의한 노싱커, 그리고 텍사스 싱커를 썼을 때 이렇게 많이 접지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저항력, 이런 거 저는 정말로 이걸 깨닫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꿀팁 패스를 보시면 5년을 시간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꿀팁 패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뭐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 즐거웠던 시간 같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 물가에서나 뭐 아니면 이렇게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좀 아는 체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저 또한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혹시라도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인사를 하는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꿀팁 패스 프리리그 스페셜 1편 김선필 선배님, 프리리그 아버지의 김선필 선배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꿀팁 패스였고요. 베스를 잡는 쉬운 방법 하면 꿀팁 패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베스를 잡는 베스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꿀팁 패스. 꿀팁 패스. 이렇게 할까요? 그래, 좋네 이거. 베스를 손으로 해주시면 더 그림이 좋아요. 이렇게.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 꿀팁 패스. 다시. 편집하면 되니까요. 이거 신는데. 다시. 지금까지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였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